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배터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실적에서 국지성 호우 맞은 배터리 3강이라는 내용입니다. 호우가 여기에 내렸고 여기에 내렸네요. LG 엔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3% 이익이 역성장했고요. 여기는 적자가 확대됐습니다. 대단하네요. 삼성 SDI 이익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 성장을 했습니다. 4,300억 원 가까운 이익을 냈습니다. 다음 보시죠. 최대 고객사인 테슬라 실적이 굳건한 상황입니다. 근데 삼성 SDI만 웃었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목표 주가는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 3사에 대해서 어쨌든 전기차 앞으로 많이 팔릴 것, 대내외 환경 좋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번 실적부터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2분기 실적에서 뭐 지금 저희 도표로 확인을 했지만은 삼성 SDI 실적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엔솔과 SK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삼성 SDI의 실적 호조 이면에는 우리가 이제 젠5 배터리라고 하죠. 5세대 이제 배터리에 대한 전반적인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고부가치 배터리 쪽이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뭐 SDI의 원래 이제 전동 공구형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자재료 쪽 같은 경우는 편광 필름이라든지 OLED 소재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SDI 실적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실적이 조금 아쉬웠었던 대표적인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테슬라의 중국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실적을 좀 돌려 세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결국은 이제 아직까지의 캐파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뭐 공장을 돌린 시점 자체가 좀 늦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그리고 이제 글로벌 OE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삼성 SDI의 실적이 좋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밌는 부분은 이러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눈높이라든지 아니면은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판단 자체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가이던스라고 표현을 하죠.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거야라는 가이던스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이던스 발표 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연간 기준 매출액 목표치 자체를 오히려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우리 4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거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실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시장의 판단, 이것이 관련주들의 기대감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평가를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요즘 사실 배터리 쪽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분위기 괜찮은 모습입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떻게 세울까요? 세계 기업 참 어렵죠. 저도 사실 제가 불과 한 2, 3주 전에 나왔을 때 결국 이제 실적 잘 나올 거 삼성 SDI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삼성 SDI 말고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좋습니다. 해주세요. 의견을 이렇게 옮기시네요. 그렇죠. 이유가 삼성 SDI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좋았었던 뭐 편광 필름이라든지 아니면은 OLED 소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 물론 이제 OLED 소재는 3분기에 좋을 거예요. 하지만은 다른 소재 쪽에 대한 전자재료의 아쉬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부담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제 다양한 불확실성들이 조금씩 제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최근에 이제 미국 공장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의 재검토 소식이 발현이 됐었죠. 두 번째는 이제 2분기 실적이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수급적인 부분으로서의 보호예수 이슈에 대한 부분까지 한 3가지 정도가 크게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재검토 소식은 공장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캐파를 봤을 때 예정된 캐파보다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이 분기 실적에 대한 악화는 결국은 이제 테슬라 이슈가 컸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에 대한 최근 회복세를 봤을 때 실적이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보호예수 같은 경우는 이제 풀려나갔는데 결국은 보호예수가 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풀렸을 때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매각에 대한 움직임들이 발현이 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러한 물량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시켰고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이 2분기보다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의 부담감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셀 3사 안에서는 삼성 SDI에서 시각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한번 집안 싸움을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LG 화학이랑 둘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적일까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왜냐면 두 개의 기업 다 미래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 배터리 쪽에 대한 사업 영역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기대 요인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쪽에 조금 무게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 부분 쪽의 실적이 아직까지는 절대적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에서는 배터리 양극재 쪽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LG화학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의 절대적인 비율로 봤을 때 화학 쪽의 영향력이 큰데요. 화학 시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LG화학은 본업이라는 부분으로서의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는 조금 더 무게를 두고요. 다만 이제 원재료가라고 할 수 있는 유가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적어지며 화학 제품군들에 대한 스프레드가 좋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LG화학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유가 반전의 신호가 나오면 LG화학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배터리에 집중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탑픽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열고 이야기 이어갈까요? 자, 이번엔 조선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주가 요즘 좋습니다. 네. 실적이 잡히고 있거든요. 신조선가 지금 추인데 신조선가가 올라줘야 사실 조선 기업들이 조선 팔아서 다 이제 이익으로 잘 남길 수 있죠. 요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부가 가치선 위주의 가격이 좋습니다. 다음 보시죠. 실적 개선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사실 흑자 전환 한 2년 전부터 기대하긴 했었는데 이제 하반기 정도에 가능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지금 영업이익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적자긴 적자인데 적자폭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미포조선이 드라마틱하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적자폭 다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죠. 후판 가격의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못 갔던 측면도 있는데 원자재 부담 덜어가고 있는 상황,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화 매출 늘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머지않은 흑자 전환의 시기를 지금 가늠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아직 흑자 전환 성공은 안 했는데 뭐 몇몇 기업들은 신고가 넘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조용했지만 시장 무너질 때 덜 빠졌고 그렇죠. 시장 오를 때 누구보다 탄력적으로 그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쪽이 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우선 이번 조선주 2분기 실적, 특히 이제 대표 기업인 현대중공업을 떼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시장 컨센서스보다 적자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어닝 시즌이고 시장 실적이 부진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봤었던 최근 어닝 시즌의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오히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세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실적을 분석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조선주들의 실적이 안 좋았었던 가장 큰 원인은 충당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당금의 이면에는 높아지는 원재료 가격을 충당금에 반영을 했었던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다양하게 반영됐었던 일회성적인 충당금의 항목 수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원재료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재료와 관련된 충당금 자체도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방금 얘기를 주셨지만은 지금 주요 철강석 가격의 하락과 함께 철강 제품 가격에 대한 하락 가능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실제적으로 7월부터는 봉연강 가격에 대한 하락이 빨리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판 가격도 관련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이러한 비용단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높은 가격으로 수주를 받았었던 물량들이 매출액으로 반영될 때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요. 만약 후판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했습니다. 이 얘기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충당금을 적립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의 환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실적 그리고 어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부분, 이것이 조선사들의 주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신고가 그 넘어. 가능성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조선주들은 항상 뭐 나와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인 적자 흐름이지만은 분명히 좋아질 만한 섹터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종목 선정은 조금 더 실적에 대한 탄력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기업, 빨리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 밸류 부담이 적어지고 재무 부담이 적은 기업, 이러한 부분 쪽으로 종목을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전체보다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종목 보세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현대미포조선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대미포조선이라는 회사는 절대적인 그룹사 내에 조선사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이 회사가 하는 선종이라는 것 자체가 MR 탱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수년간 이어졌었던 LNG 쪽에 대한 선박 자체가 없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좀 적게 받았고요. 대표적인 비교군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엔진 사업부가 또 양호한 이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MR 탱커 쪽에 대한 시황 호조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용선료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선료가 급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선사 입장에서는 빨리 배를 가져와서 그 배를 운행을 시키는 것이 회사 이익의 극대화 측면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선료가 올라가는 것은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라는 측면에서 기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적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주 잔고가 많은 것이 수주 기업들에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과거에 좀 싸게 수주했던 거. 그렇죠. 이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최근에 조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수주 물량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 물량들을 빨리 소진시키고 좋은 물량들을 매출액 반영시켰을 때 실적이 좋아지게 되는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 잔량 자체가 다른 기업들보다 좀 적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악성 수주 잔고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은 저가에서 수주받았었던 수주 잔고량을 빨리 소진시키고 최근 좋아지는 신조성가에서 수주량을 늘려나가면서 업황을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더 빨리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업들보다 적자폭도 적었었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구조 자체도 순연금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현대미포조선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은 다른 기업들보다는 기대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상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달리면서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오늘 매수도 가능한가? 아니면 나는 기다렸다 산다.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저는 사실 오늘의 매수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좀 기다렸다가 산다. 가격대 조금 더 내려왔을 때 기회를 줄 때 매수 의견으로 현대미포조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